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테리어 영상을 보면 보통은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많다는 걸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아무래도 이 20평대 소형 평수는 구현할 수 있는 좀 디자인이 한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넓고 밝게 하시려다 보니 아무래도 좀 대형 평수 위주로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이 24평을 정말 쓸모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악구에 위치한 24평형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고요. 여기에 고객분이 40평대에서 20평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납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가구들이 배치가 되었을 때 이 집에 얼마나 좀 잘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랑 잘 어우르고 해서 쓸모있는 24평 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바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먼저 기존에 샤시가 여기 있었는데 확장을 했어요. 이 24평 구조에서는 확장하는 거는 좀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 24평이 좀 작잖아요. 아무래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이 주는 한계성 때문에 좀 더 비좁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장을 했고요. 확장을 할 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을 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열은 괜찮을까? 난방은 괜찮을까? 별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저희 하우투 디자인의 자랑, 확장 공사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중요한 좀 바닥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 기점으로 실내 공간이고 이쪽이 베란다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란다 공간의 바닥은 반드시 다 까내야 됩니다. 이 바닥을 까내지 않고요, 난방을 그냥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장면에 난방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을 무조건 다 까내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에 단열재를 먼저 깔아놔요. 그 다음에 난방 배관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난방 배관 효율이 이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오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섞어서 이 샤시면까지 단열을 해라. 그리고 벽이나 이런 벽지의 부분들은 이 특호 등급인 아이소핑크로 두 겹씩 정말 꼼꼼하게 잘 단열을 하면 거실 확장할 때 이런 고민들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 단열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 좀 확장할 때는 정말 제대로 꼼꼼히 해야 이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들 꼭 챙기시면 그래도 확장했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공간은 바로 이쪽 공간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안방 베란다를 들어가는 데거든요. 보통 우리가 확장을 하면 이 터닝도어를 여기다가 만들죠. 근데 여기는 보셨다시피 터닝도어가 없어요. 그냥 벽체거든요. 이 안방의 베란다는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주방 공간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대형 식탁이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식탁이 있고 이 터닝도어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성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벽으로 만들어 놓고요. 식탁의 특성상 거의 매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사용성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동성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벽으로 막고 식탁을 놓을 수 있게 좀 구성을 했다. 이 맞은편에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수납장도 좀 적용했거든요. 수납장도 되고 식탁도 배치가 잘 용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쪽 반대편은요, 이런 내력벽이 있거든요. 내력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을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콘센트까지 만들어 드려가지고요, 청소기가 충전을 하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배관? 보셨네요? 내가 잠깐 이 화분으로 좀 막아놨거든요. 그거 에어컨 배관이거든요.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면 이런 배관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투인원, 거실의 스탠드, 방의 벽걸이, 이렇게 하는 건데 확장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에어컨 배관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에어컨을 어디다 둘지 모른다고 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배관들이 이렇게 다 노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실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베란다로 통해서 가니 이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건데, 거실 확장을 하면 여긴 바로 이렇게 실내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 배관 매립으로 해서 바닥에다가 다 매립을 한 다음에 실외기가 나가는 곳까지 배관 작업을 좀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 시스템 에어컨을 하지 않는다, 에어컨에 선 매립 배관을 해야 될지,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챙기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은요, 크림톤에 포근하고 밝은 느낌으로 좀 최대한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소형 평수에서는요, 이런 좀 디자인이 늘 인기 있고 많이 좀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좀 크림, 벽지도 기아망의 새벽 크림으로 좀 해드렸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바닥이에요. 한솔의 SB 강마루거든요. 이 마루의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습기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마루를 좀 선택을 했어요. 자재 선택을 할 때는요,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요즘에 이런 히트텍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게 같은 옷이라고 해도 소재에 따라서 기능적인 역할들이 달라지게 될 건데, 이런 마루를 좀 선택을 할 때도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좀 생활 패턴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마루마다 이 소재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기에 강한 이런 좀 마루를 해드렸습니다. 주방 공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먼저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었어요. 기존에는요, 냉장고 자리가 여기였고요, 일자 주방에 인덕션, 가스대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이 보이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거실에서 봤을 때 냉장고가 여기 있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의 공간이 좀 많이 협소했어요. 즉 수납이 많이 부족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평대에서 20평으로 좀 이사를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의 구조를 좀 바꿔서 주방의 수납을 최대한 넓혀드리고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냉장고의 자리를요, 벽면으로 좀 옮겨드렸어요. 그러면 통행이 좁을 수 있을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여유가 있거든요. 이 면에서 좀 봤을 때 좀 일자 라인이 되니 훨씬 더 이 주방이 좀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기 인덕션 자리를요, 이쪽으로 기역자로 만들어서 놔드리고 아일랜드까지 좀 뻗어가지고요, 넓은 조리대 공간을 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좀 많은 분들이 수납에 대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그만큼 이런 수납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많이 드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요, 식기 건조대 좀 오랜만에 보시죠. 요즘엔 좀 주방에 깔끔함을 주고자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를 떼고 좀 촬영을 할까 하다가 이거 있는 상태에서 좀 솔직하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고객분께서는 최대한 이런 수납과 액세서리들이 좀 있어서 접시나 이런 것들을 좀 수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이걸 했고요. 이 식기 건조대가 요즘 이 수전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이게 많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 낮은 거를 또 구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이렇게 걸쇠들이 있어요. 목자나 이런 것들 좀 걸리는 이런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도 해드리면서 요즘에 주방의 하도는 소형 가전인 것 같아요. 이 주방에서 소형 가전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뭐 오븐, 밥솥, 에어프라이기, 커피 머신, 뭐 토스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잘 주방에서 좀 수납이 되게끔 생각을 하시면서 주방 디자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는 주방으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좀 이런 따뜻한 느낌의 상판도 칸스톤으로 좀 올려드렸거든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손도 잘 맞춘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간접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간접을 이용하면 주방에서 훨씬 더 우아한 분위기를 좀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나만의 주방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거실 욕실 쪽 먼저 가볼게요. 욕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문과 문틀은 9mm 문선으로 좀 해드렸어요. 이 소형 평수에서는 이 9mm 문선은 정말 좀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확실히 좀 몰딩 라인들이 없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고, 시각적으로 좀 봤을 때도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 좀 하거든요. 이제 거실 화장실로 좀 들어가 보실 건데, 여기는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거실 욕실입니다. 여기는 20년 된 구축이라서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고객분과 좀 많은 미팅을 했고요. 먼저 타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600에 1200 타일. 네, 여기는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600에 1200 타일이라면 당연히 600에 600보다는 2배가 커지니 이런 분절 라인, 매디 라인이 없어지니까요,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그런 좀 효과를 주거든요. 그리고 부적 파티션을 세웠어요. 유리 파티션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유리 파티션의 특성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물때가 있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 파티션을 세워서 사용성과 욕실에서 좀 디자인을 한껏 좀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제가 저번 영상에 이 세면대 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조적 파티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샤워 공간, 세면대의 공간, 변기의 공간, 이런 것들이 유리 파티션 할 때보다는 좀 협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인 협소한 공간은 기본 크기보다 조금 작은 세면대를 이용하여
대하여 비율이 좀 알맞게 해드렸습니다. 이 욕실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엔 이 복합장이라고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여는 거를 할 텐데 여기는 전부 다 여닫이로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리는 장이 사용성은 사실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가지고요, 전체 유리가 있지만 이렇게 좀 다 여닫이 방식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 샤워 공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먼저 이 젠다이를 쌓아서 위로 올려놓을 수 있게 했고요. 우리가 이런 걸쇠들을 좀 많이 놨거든요. 샤워 볼이나 다양한 액세서리를 좀 걸어서 쓸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맞은편에도 조적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이 좀 굉장히 많게 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욕실문 뒤로 공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욕실문 뒤쪽에 이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긴 수납장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물 청소할 때 물이 튀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이 튀어서 장에 손상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을 좀 쌓아서 그 위로 긴 수납장을 만들어서 사용성과 수납력을 최대한 높여드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현관 공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신발장이 당연히 있죠. 근데 기존의 신발장의 사이즈는 이렇게 좀 작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이 문틀 앞까지 중문을 만들고 신발장을 좀 최대한 넓혀 드렸어요. 신발이 좀 많이 수납이 좀 될 수 있게 하였고, 하단의 간접 600에 600 타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늘 항상 강조드리죠. 이 신발장 맞은편의 벽면 반드시 필름이나 타일로 해야 좋다. 그래서 여기는 더 내구성이 강하게 좀 타일로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삼연동 중문 으로 해서 사용성이 좀 편리할 수 있게 좀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모루 유리, 상단에는 투명 유리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신발이 바로 좀 보이지 않게 적용을 해서 편리성과 관리성 이런 것들을 다 잡은 현관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우측에 있는 방이거든요. 이 방은 이렇게 좀 붙박이로 꽉 채워드렸어요. 슬라이드 붙박이장을 좀 적용을 해드렸고요. 제가 또 빠르게 안방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서 바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이렇게 슬라이드 붙박이장 적용해드렸어요. 좋은 네일과 하드웨어로 내구성 좀 정말 좋게 해드렸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에어컨 배관이 있죠. 이 트윈원, 거실에는 스탠드, 방에는 벽걸이 해서 이렇게 미리 다 배관을 뽑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 배관을 해놓으면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마감도 좋고, 추후에 이 구멍을 타공을 할 때도 벽지가 손상되지 않고 하거든요. 에어컨 매립 배관, 이거 한번 꼭 기억을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로 나가시면 아까 우리가 이 거실 확장부 이 터닝도어를 하지 않고 벽으로 했다. 그래서 이 맞은편에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걸요, 이렇게 또 수납으로 해드렸습니다. 곳곳에 정말 알차게 수납을 잘 만든 공간으로 제작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 20평대 인테리어 정말 좀 쓸모있게 만들었거든요. 최대한 좀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포근한 분위기가 나게, 그리고 수납이 정말 20평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작은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수납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덜 답답하고 그러면서 좀 수납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가지고요, 수납이면 수납, 이런 디자인적으로 좀 깨끗하게 넓어 보일 수 있게 이런 요소들을 좀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타일형 강마루들, 9mm 문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600에 1200 타일, 몰딩 라인들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타일 같은 거를 좀 크게 가져가서 전반적으로 좀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이런 좀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분은 이 40평대에서 20평으로 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수납에 대한 걱정, 대부분의 가구들을 그대로 좀 가지고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가구의 사이즈가 과연 이 20평대에 잘 맞아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랑 기존의 가구 사이즈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요, 각각 요소마다 어디에 배치가 돼서 공간이 얼만큼 남고 이런 것들을 좀 다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좋았다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20평대 쓸모있게 만들면서도요, 진짜 좀 현실적인 인테리어 좀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소형 평수여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잘 만들고 군데군데 수납을 적용하면 충분히 쓸모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인테리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